안녕 안녕. 넘어가. 이건 똑같은 노래가 또 나오잖아.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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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 다들 좋은 화요일 보냈습니까? 좋은 화요일 보내고 다들 저녁 맛있는 거 먹고 왔습니까? 교수님도 맛있는 저녁을 먹고 방송을 키러 왔습니다. 펭귄이 오랜만이야. 이렇게 방송에서 보는 게 얼마만이야. 고향에 온 기분. 교수님도 이렇게 펭귄이가 와 있으니 아주 기분이가 좋구만. 네, 좋습니다. 이렇게 뭔가 방송을 딱 켰을 때 여러분들이 이렇게 와 있으면은 저도 뭔가 방송에 조금 더 힘이 나고 좋습니다. 홍신님 어서 오고 들어와서 자리에 앉아요. 네, 다 들어서 오시고요. 네, 으차차차. 오늘 화요일인데 사실 뭐랄까요, 월요일보다 더 기운이 없었어요, 솔직히 말하면. 네, 오늘 방제도 그렇지만 뭔가 날씨도 꾸질꾸질하고 비도 올 것 같고 막 이러고 하니까 계속 삭신이 쑤시는 거야. 내가 제일 싫어하는 날씨가, 사실 비 오는 날 별로 안 좋아하는 거는 다들 알 텐데, 비 오는 날보다 더 안 좋아하는 날이 비가 올 것 같이 날씨는 꾸질꾸질한데 비는 오지 않는 날이에요. 오늘 같은 날을 얘기하는데 진짜 힘들어요. 비가 마치 금방이라도 내릴 것 같이 막 하늘도 어둡고 구름도 까있고 막 기압은 꾹꾹 떨어져가지고 그러고 있는데 비가 안 와. 그러면은 정말 힘들어요, 제가. 진짜 뭐라 그래야 되지? 독일에 있었었을 때 진짜 그게 좀 심했는데, 독일이 뭐 아시는 분들 뭐 계시겠지만 우리나라보다 좀 더 뭐랄까요? 그런 기압차가 조금 커요. 전반적으로 평년 기압 자체가 좀 낮고, 그래서 좀 우리나라 사람들 같은 경우에 특히 이제 여성분들 같은 경우에 독일에 유학이나 혹은 뭐 이민 같이 오셔서 생활하시려다가 그 기압 문제로 인해서 픽픽 쓰러져 가지고, 네, 거기에 적응을 못하고 유학을 못 그만두시는 분들도 있을 정도로 좀 그런 문제가 있는데, 어 저는 일단 우리 집 자체가, 집안 가족력 자체가 좀 저혈압이 있어요. 그래서 저도 저혈압 때문에 위험했던 적이 몇 번 있기도 할 정도인데, 독일 갔었을 때 처음이었어, 그런 기분이. 오늘 우리 날씨처럼 비가 올 거 마냥 그렇게 꾸질꾸질한데 비가 안 오는 그 날이었는데 너무 힘든 거야. 그래서 뭐 원체 교수님은 커피를 좋아하기도 하고 독일 사람들이 그런 기한 문제 때문에 커피를 많이 마시기도 하니까 카페가 진짜 많단 말이죠. 그래서 그날 어 어학원, 아침에 어학원 갔다가 끝나고 점심때쯤 이제 집에 오는데 너무 힘든 거야. 기운이 없고. 그래가지고 그 뭐지, 그 스타벅스에 가가지고 아메리카노를 벤티 사이즈로 하나 시켰어요. 그래서 베이글하고 그 벤티 사이즈 아메리카노를 쭉 먹고 그러고 집에 돌아왔어요. 점심을 그걸로 대체를 하고 그러고 집에 돌아왔는데, 집에 이제 오는데 그때 당시 살던 집이 4층이었나 5층이었나 그래서요. 그리고 그 엘리베이터가 거의 없어요. 저층 건물들이 많고 그러다 보니까 엘리베이터가 거의 없는데, 그 5층 집에 올라오는데 갑자기 심장이 막 벌렁벌렁 뛰는 거야. 심장이 막 벌렁벌렁 뛰어가지고 뭐지? 그러면서 한 5층쯤 도착하니까 내 귀에 내 심장이 뛰는 소리가 들리는 거야. 벌컥벌컥 하면서. 그래가지고 뭐지? 이러고서 방문을 열고 들어가가지고 그대로 쓰러져서 누워있다가 잠들었어요. 침대에 누워있다가 그대로 잠들었다가 한 저녁 한 6시쯤? 그때 깼나봐. 그러니까 대략 한
4시간 좀 넘게 잠들었던 것 같아. 깼는데 진짜 이게 기압이 심하게 낮으면 사람이 이렇게 되는구나. 약간 그런 느낌이 그때 처음 받았었어. 근데 그게 약간 뭐라 그래야 되지? 트라우마까지는 아닌데 기억에 남았다 그래야 되나? 몸이 기억을 해버렸다 그래야 되나? 그러고 나니까 한국에 이제 나중에 돌아오고 나서도 오늘처럼 이렇게 비가 오지 않고 그러는 데 날씨는 구린 그런 날에는 온몸이 푹푹 처져요. 어. 델라님 어서 오시고요. 들어와서 앉으시고. 음. 그래가지고 좀 힘들어. 오늘 같은 날이 정말 좀 일단 기본적으로 생활하기 힘들어요. 그 와중에 바깥에 나가야 되기도 하면은 오늘도 잠깐 나갔다 오긴 했는데 진짜 힘들어요. 나갔을 때 어, 기운이 없어. 그냥 빨리 집에 가서 눕고 싶고 그냥 자고 싶어요. 몸에 기운이 없으니까 잠만 자고 싶고 그래요. 노랫소리 지금 되게 작다. 이게 뮤직비디오라 그런가? 소리가 오히려 더 작네요. 넘어가야지. 오케이. 근데 오늘 왜 이렇게 다 시끄러운 노래가 플레이리스트에 들어가 있지? 조금 시끄럽나요? 뭐 듣기 막 너무 시끄럽지 않죠? 여러분 소리는 더 줄여놔가지고 내가 십덕십덕하다. 십덕력이 올라간다. 크긴 해요?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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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았어. 다른 노래로 아예 바꿔야겠다 그러면. 듣기 좋은 노래들로 바꿔줄게 내가. 오늘 기타 라인으로 가볼까? 제가 통기타 소리를 되게 좋아해요. 그래서 통기타 음악들도 가끔씩 이렇게 듣는 편인데 이 노래 한동안 빠져가지고 계속 들었었던 기억이 납니다. 스위트 홈 알라바마라는 옛날 팝인데 그 옛날 팝을 이제 통기타로 커버를 한 거예요. 네. 이분의 그 태핑 소리랑 그 소리가 너무 좋아가지고 한동안 이 음악을 되게 많이 들었었어. 이 태핑 소리가 너무 좋아. 이 그 핑거 피크라 그래가지고 반지 같이 생긴 피크가 있어요. 그 기타 치시는 분들이 이렇게 왜 무슨 삼각형 모양의 무슨 뭐 이렇게 들고서 기타 치는 경우 있잖아요. 그걸 피크라 그러는데 핑거 피크라고 이렇게 반지처럼 이렇게 손가락에 이렇게 끼고 치는 피크가 있어요. 네. 근데 요거를 이제 기타 줄, 현 튕기는 용도뿐만 아니고 지금 이분이 치시는 방법처럼 기타 통 쪽을 이렇게 그 피크로 툭 때리는 거야. 이렇게 때려가지고 탁 소리가 나무에 부딪히는 그 탁 소리가 나거든요. 그게 되게 매력적이야. 이분 연주한 스타일이 되게 매력적이에요. 그래서 엄지 손가락 이렇게 안에다가 껴놓고 이걸로 한 번씩 딱 때릴 때 기타 현 때릴 때도 치고 딱 통을 치면서 태핑하는 소리도 내고 진짜 잘 쳐. 기타. 네, 약간 또 이렇게 비 오는 날에는 이런 감성적인 음악을 좀 들어주면 또 좋기도 하니까. 이 감성적인 음악, 이 감성은 가끔씩 들어주면 좋다 이 말이죠. 감성적인 노래 부침개 막걸리. 주모 여기 샷다 내려. 주모 샷다 내려. 너무 웃기네. 아. 아.
어저께 뭐 방송 시작할 때 얘기하긴 했는데, 음, 그 지금 이번에 커버곡 이제 영상에 들어갈 겸, 그리고 방송 화면으로도 그냥 좀 이렇게 가볍게 쓰려고 일러스트 맡긴 거가 1차 컨펌이 왔는데, 좀 실망스럽다랄까? 실망까지는 아닌데 조금 애매하다, 약간 그런 느낌이라 그래야 되나? 그렇게 와가지고 지금 좀 그렇다 그랬잖아요. 근데 오늘은 이제 또 커버곡 이제 노래다 보니까 믹싱을 이제 부탁드린 상태예요. 근데 그러니까 믹싱을 부탁드렸다기보다는 마스터링 자체를 해주신 거지. 녹음부터 그 센세하고 같이 해서 센세가 믹싱까지 해주시는 건데, 기본적인 믹싱 1차 단계를 마무리를 해서 보내주신 거가 굉장히 이제 잘 나와서 조금 마음에 위안이 되고 있습니다. 어떠길래요? 그러니까 뭐 심각하게 뭐 안 좋다 이렇진 않아요. 그런 얘기는 아니에요. 뭐 실망스럽다 이거는 아까 내가 좀 표현이 좀 그랬던 것 같고, 그러니까 막 이상하진 않은데, 그러니까 작가님이 기본적으로 이제 그 본인 이제 페이지라 그래야 될까요? 그 커미션 페이지에 올려놓으신 샘플들이 있잖아요. 샘플들이. 근데 그 샘플이 조금 뭐랄까, 그 샘플을 보고 아 이런 느낌을 그리시겠구나라는 상상을 하면서 이제 커미션을 맡기는 거잖아. 근데 그 샘플하고 비교했을 때는 퀄리티가 좀 떨어진다? 물론 1차 컨펌이라는 걸 감안하기는 해야 되는 부분이긴 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금은 퀄리티가 떨어진다? 약간 그런 느낌? 그걸 받아서 그래서 좀 그랬던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청우님 어서 오시고요. 네. 일단 포인트부터 갖다 박는다. 물만식이랑 자세 교정. 네. 물은 아니고 근데 사실 이거 커피입니다. 네. 커피를 좀 타와가지고 오늘 날씨 때문에 제가 좀 원체 떨어져 있어서 커피를 좀 타왔습니다. 자세 교정도 했고요. 러프랑 많이 차이 나는 작가님도 있으시니 그쵸? 뭐 그런 분들도 계세요. 특히 지금 방송 일러 작가님 같은 경우는 러프부터 완성본까지 계속해서 본인이 수정하면서 그려나가시는 편이라, 그래서 지금 작가님은 제가 좀 많이 그래도 컨펌을 하면서도 믿는 편인데, 이분은 이제 처음 부탁드리는 분이다 보니까 좀 그런 것도 있고, 사실 러프보다도 사실 이미 선호하고 기초 채색 단계거든요. 그게 그분은 선화 그리고 기초 채색 단계로 컨펌을 넘기시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 그런 약간 느낌. 그냥 잘 모르겠어요. 제가 그림을 잘 아는 것도 아니고 그림을 잘 모르다 보니까 완성되면은 또 이제 샘플에서 봤던 그런 느낌이 나올 수 있겠다라는 느낌은 있는데, 뭐라 그래야 될까? 어쨌든 사실 그림의 전반적인 퀄리티는 둘째 치고 캐릭터의 느낌? 그 전반적인 캐릭터의 모양새를 결정짓는 건 사실 얼굴이잖아요. 얼굴이잖아. 근데 얼굴의 느낌이 좀 이제 내가 생각했던 거하고는 조금 많이 다른 느낌으로 나온 것 같아서 좀 그 부분 때문에 좀 그런 것도 있고, 그리고 배경 쪽이나 좀 세세한 디테일한 부분에 있어서의 퀄리티는 조금 뭐라 그래야 될까? 이게 1차고 뭐 선화 단계 이거니까 좀 떨어지겠지라는 느낌보다는 그냥 이건 좀 약간 이런 느낌의 그런 부분이 좀 있어가지고 그것 때문에 조금 말씀드리면서 신경이 좀 쓰이긴 하더라고요. 근데 또 펭귄이 말대로, 그리고 나도 몇 번 겪어보면서 느낀 바대로, 이게 또 그림이 완성되는 단계 안에서 또 많이 바뀌는 분들도 계시고 하다 보니까, 그래서 이게 좀 이렇게 말씀드리는 게 좀 실례인가 싶기도 하고 모르겠어 솔직히. 근데 또 뭐 어떻게 알아. 일체 컨펌에서 그렇게만 생각하고 에이 뭐 다음번에 왔을 때 바뀌겠지 하고 넘어갔는데 돌이킬 수 없는 상태로 올 수도 있는 거잖아. 그러니까 뭐 그냥 디테일하게 나는 말을 할 수밖에 없는 거지 뭐. 이건 좀 이렇게 말을 할 수밖에 없지 뭐. 뭐 모르겠어요. 그래서 뭐 사실
기존 작가님한테 계속 맡길 수 있는 상황이고 하면 참 좋은데, 기존 작가님이 현생을 살아가시면서 바쁘게 하시는 편이신 것 같아요, 항상. 그래서 커미션도 항상 열렸다 닫혔다를 반복하시는 분이셔가지고, 그 열렸을 때 아니면 부탁드리기 어려운 분이어서 제가 항상 좀 많이 기다리고 보는 편이에요. 어. 어쩔 수 없죠, 뭐. 네, 물 마시기. 뭐 나중에 결과물이 잘 나오기만 하면은 되는 거고, 사실 다른 것보다 방송화면으로는 뭐 제가 영 마음에 안 들면 방송화면 안 쓰면 되기는 해, 방송화면은. 근데 그 커버곡에는 써야 하는 상황이니까, 오랜만에 그 이번에 이제 공개하는 커버곡이다 보니까 조금 신경이 좀 많이 쓰이기는 해요. 그래서 사실 노래도 오랜만에 내는 거고 해서 조금 신경을 많이 쓰기도 했고, 그래서 지금 이제 믹싱 해주고 계신 그 센세한테도 이렇게 좀 제가 과감하게 부탁을 드리고 했는데 다행히 받아주셔서 이렇게 부탁드리고 녹음도 직접 같이 하고 막 이런 거거든요. 작업도 하고. 그래서 조금 신경을 많이 쓰고 있다 보니까 좀 그래서 그런 것 같아요. 이거 왜 또 곡이 안 넘어가냐? 이상하다. 넘어가나? 이게 유튜브 뮤직이 가끔 이상할 때가 있어. 넘어가야 되는데 안 넘어갈 때가 있더라고. 아, 넘어갔다. 오케이. 지금 나오는 거는 이제 그 호주, 이분이 호주 분으로 는 알고 있는데, 그 통기타, 그러니까 기타 연주가 사이에서, 기타리스트 사이에서 굉장히 유명하신 분, 토미 이메뉴엘이라고. 그분이 연주하신 클래시컬 가야스라는 곡입니다. 아, 엄청 잘 치세요. 약간 백발 할아버지 같은 느낌이신데 연세 좀 있으시고 기타 겁나 잘 치실 분이에요. 기타 치는 사람들 사이에서는 뭐 전설적인 인물 중에 하나입니다. 현재도 살아계시고. 뭐 이분의, 그러니까 그 아는 이제 기타를 전공한 친구한테 얘기를 들었었는데, 뭐 이분도 이분이지만 호주 가면은 호주 사람들이 기타를 그렇게 잘 친대요. 그냥 호주 남자애들은 그냥 어렸을 때부터 필수 교양 마냥 기타를 배운대. 어. 그래서 호주 사람들이 기타 그렇게 잘 친다 그러더라고. 호주 공원 가면은 무슨 아티스트들끼리만 모여가지고 다 기타 치고 있는 것 같다고 막 그런다 그러더라고. 나는 사실 이제 나도 클래식 음악을 전공한 사람이다 보니까 이제 악기, 특히 이제 클래식 악기 범주에서 바깥에 있는 그런 악기들 같은 경우에는 잘 모르다 보니까, 와, 호주가 그렇게 기타 치는 사람이 많고 그렇게 엄청 다 잘 친다 그러더라고요. 독일에 있었을 때 가장 놀랬던 거는 이제, 그러니까 음대 안에 현대 음악 계통도 이제 다 들어가 있어서 그거 조금 놀랬어. 약간 우리나라에서는 음대라 그러면은 클래식 음악 전공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이고, 예술대학 뭐 이런 쪽으로 이렇게 해서 뭐 포스트 모더니즘 학과라던가 아니면은 뭐 과 이름들이 뭐 되게 다양하잖아요. 뭔 얘기인지 알죠? 그래서 그런 식으로 이렇게 구분되어 있는 느낌이 좀 강한데, 독일 갔었을 때 조금 놀랬던 거는 클래식 음악 대학이 이제 시초인 곳 안에 뭐 이제 현대 음악 계통, 팝 쪽 계통의 과들도 이렇게 개설이 되어 있고 뭐 그러더라고요.
뭐 물론 모든 대학이 동일하진 않겠지만 제가 이제 살던 지역의 음대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밴드 하는 친구들도 있고 막 그랬었어. 그래서 확실히 그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 더 우리나라보다 확실히 또 오픈되어 있는 부분도 있구나라고 느끼기도 했어요. 되게 보수적인 면이 더 가끔은 눈에 띄는, 가끔이 아니지, 보수적인 부분이 오히려 더 눈에 띄는 편인데 가끔은 이래서 또 우리나라보다 또 이렇게 개방적이라는 얘기도 있구나, 약간 이런 것도 있고. 확실한 거는 외국이라고 해서 무조건 개방적이진 않아요. 우리나라가 오히려 더 개방적일 때도 있어요. 내가 그 얘기 하지 않았나? 그 나 독일 처음 나갔었을 때 그 핸드폰을 이제 뭐였지? 그때 중고, 또 이제 딱 나가기 좀 얼마 전에 한 달? 독일 나가기 한 달 정도 전에 핸드폰이 또 고장이 났었어. 근데 나가야 되는데 새 핸드폰을 사가지고 나가자니 좀 애매하기도 하고 좀 되게 애매해서 그냥 중고로 아이폰 6S였나? 6S를 이제 하나를, 중고 폰을 하나를 좀 구매를 했었어요. 근데 그게 또 이제 중고로 살 거고 빨리 사고 뭐 하고 하려다 보니까 좀 싼 거 찾고 하다 보니까 그냥 구매하게 된, 그러니까 색상이나 이런 거 딱히 생각 안 하고 구매를 했거든요. 근데 갔는데 색상이 이제 로즈 골드였던 거야. 로즈 골드 있잖아. 로즈 골드길래 뭐 예쁘네, 로즈 골드 색깔 예쁘네 이러고 그냥 샀어요. 아무 생각 없이 샀어. 딱히 근데 뭐 우리나라 사람들은 로즈 골드 그거 가지고 뭐 별 생각 안 하잖아요. 나 독일 가가지고 그 로즈 골드 가지고 있다가 케이스를 이제 끼워서 쓰고 있다가 잠깐 뭐 빼고 뭐 하느라 어학원이었나 해서, 어학원이었다, 어학원에서 내가 핸드폰 케이스를 이렇게 뺀 거야. 빼고 뭐 이렇게 하고서 이렇게 하고 정리하고 다시 핸드폰 케이스를 끼려고 하는데 옆자리에 앉아있던 여자애가 이렇게 보더니만 어? 너 핑크색 써? 이러는 거야. 그러다 응? 로즈 골드. 그러고 나서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꼈어. 끼고 나서 깨달은 거야. 얘가 지금 나한테 그 핑크색 쓰냐고 물어본 그 의미가 뭔지 깨달은 거야. 그래서 내가 그랬더니 걔가 이러고 나를 쳐다보고 있길래, 그래서 내가 아니라고, 그런 거 아니라고 그랬더니 걔가 막 의심의 눈초리를 거두지 못하면서 정말? 막 이러고 있길래 응, 아니야 뭐 이러고서 말았는데, 진짜 그런 거 보면은 별로 개방적이지 않아 걔네들. 그냥 남한테 관심이 없어서 남한테 그렇게 티를 안 내는 편이지, 그렇게 티를 내는 애들도 물론 있고 어, 별로 개방적이지 않아요. 물론 걔는 독일에는 아니었지. 어학원을 같이 다니고 있던 애였지만 그리스 애였거든요 걔는. 어, 그런 애들도 있어요. 그 독일 애들도 전반적으로 그래요. 그냥 보면은 티를 안 낼 뿐이지 속으로 혼자 다 생각하고 있어. 어, 쟤는 그렇구나. 오케이. 내 마음속에 저장 막 이러면서 혼자 생각 다 하고서 그리고 이제 겉으로 얘기를 안 할 뿐이지. 음. 근데 사실 그 겉으로 얘기 안 하는 것도 대단한 거기는 하지. 나라 전체적인 분위기가 그렇다라는 것도 사실은 많이 다른 거긴 한데. 음. 근데 우리나라보다 좀 어떻게 보면은 개방적이고 어떻게 보면은 보수적이고 뭐 그래요. 또 이제 기타 라인으로 넘어왔다지만 이런 음악들이 계속 나오는군요. 오, 영상으로 난 잘 가봤는데 잘 친다. 독특하게 잘 치네. 나이냐냐냐. 지금 이제 작업하고 있는 커버곡도 커버곡이지만 커버곡을 지금 계획하고 있는 게 세 개가 더 있거든요. 세 개가 더 있는데 음,
또 빨리 녹음을 해야 되는데 이제 하나는 솔로곡이고 두 개는 듀엣곡일 것 같아요. 네. 이게 어쩌다 보니까 그렇게 됐어. 하나는 솔로곡이고 두 개는 듀엣곡인데 어, 그러고 나면은 아마 또 그러니까 듀엣곡 하나랑 솔로곡 하나 녹음하고 나서 듀엣곡이 하나 이제 좀 그거는 좀 나중 일정이긴 하거든요. 좀 여유 있는 일정이긴 한데 계획만 되어 있는 거야. 그거 하고 나면 그러니까 그거 빼고 나머지 두 개 마치고 나면은 또 한 솔로곡을 한 두 개 정도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근데 그거는 이제 뭘 하겠다, 뭐 어떻게 하겠다 이런 거보다는 언제쯤에 하나랑 언제쯤에 하나 또 준비해 놔야지 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 거 정도뿐이고 그 두 개는 본격적으로 지금 계획을 잡고 있는 거 두 개랑 그 여유 있는 듀엣곡 하나 뭐 이렇게 그래서 계속 이제 업로드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근데 뭐냐 듀엣곡 하나는 그러니까 계획하고 있는 듀엣곡 하나랑 솔로곡 그거는 제 유튜브에 업로드될 커버곡 영상이고 이제 조금 여유 있는 커버곡은 아마 그거는 이제 제 거 아니고 그 듀엣 하시는 분 거 영상으로 올라갈 거예요. 전 참여하는 스타일 느낌처럼 그분 거에 올라갈 거고 나머지 이제 그 이후에 생각만 해놓고 있는 건 이제 제 거 개인이니까 그거는 이제 제 유튜브에도 올라갈 거고 그러면은 아마 올해 끝날 거예요. 커버곡 일정은 올해는 그렇게 하면 끝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에 준비 지금 하고 있는 거 그리고 듀엣곡 하나 혼자 솔로로 하는 거 하나 그리고 나중에 생각하고 있는 거 두 개 정도까지 해서 올해 아마 커버곡 영상 올라가는 건 그렇게 5개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존나 제이 현재 4월 11일인데 올해 연말까지 올릴 커버곡 다 하고 있어. 존나 제이 제이 오브 제이 인프제 그리고 정확하게 나는 인티프제야. 인티프제야 나는. 회사 일 같은 거 일할 때는 인티제고 친구들 그리고 뭐 일상생활 그런 거에선 인프제야. 약간 되게 그렇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MBTI 검사하는 거 검사하면서 타인 혹은 그러니까 누군가에 대한 질문지들 있잖아요. 다른 사람이 뭘 하고 있는 걸 할 때 뭐 이런 전제를 까는 질문들 있잖아요. 근데 그 다른 사람을 회사에서 일할 때 혹은 뭐 어떤 일하는 단계로 놓고 생각을 하면은 T가 나오고 친구 아니면 그냥 주변 사람 이렇게 놓고 생각을 하면 F가 나와요. 그러니까 내가 상대방을 대하는 그 태도가 어떤 상황에서 상대방을 대하고 있냐에 따라서 되게 다른 것 같더라고요. 유료 2번, 무료 3번 했는데 다 ESTJ 나왔어요. 그렇구나. 나는 유료로는 해본 적 없어요. 다 그냥 그 MBTI 그냥 흔히들 하는 그 검사하는 거기서 해봐가지고 저는 유료로는 해본 적이 없어요. 사실 뭐 혈액형 뭐 MBTI 뭐 이런 거 딱히 크게 사실은 원래 관심이 없었어서 딱히 뭐 이렇게 하고 그런 거 생각이 없었어요. 그래서 MBTI도 내 MBTI가 뭐구나라고 정확하게 알게 된 것, 정확하게라기보다는 처음 검사해보고 알게 된 것도 작년 초? 작년 초에 알았나? 어. 근데 그때는 처음에 했었을 때 인티제가 나왔었어요. 그러고서 이제 나는 인티제구나 이러고 그냥 말았는데 누가 또 얘기해가지고 다시 검색해보니까 엔티제가 나오는 거야. 그래서 근데 나는 I는 I지라고 뭐 이렇게 생각을 하다가 또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있다가 그러고 나서 그 한번 뭐 질문지가 뭐 좀 바뀌고 해서 뭐 달라진 사람들이 있다 뭐 이런 얘기 나왔었잖아요. 그래가지고 질문지가 바뀌었다고? 그럼 다시 해볼까? 그랬더니만 갑자기 인프제가 나오는 거야. 그때 인프제가 나온 거야. 그래가지고 응?
했는데 그 뒤로 한 두 번 정도 더 그냥 다시 해봤는데 계속 인프제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나 인프제인가 보구나. 이게 바뀌면서 나도 바뀌었나 봐 했어. 그러다가 며칠 전에 방송에서 했는데 인티제 나왔잖아. 그래서 난 인티프제가 맞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타인을 대하는 그 마인드가 어떤 상황이냐에 따라서 좀 다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질문은 확실하게 그게 있어. 뭐 그거 거기 질문지 중에 뭐 일을 할 때 뭐 비효율적으로 일하는 사람이 있으면 답답하고 뭐 어쩌고 뭐 이런 질문 있잖아요. 그런 거는 일할 때라고 딱 상황이 정해져 있으니까 누가 봐도 티스럽게 생각을 해요. 근데 뭐 어떤 질문 같은 경우에 다른 사람의 감정에 공감하기가 쉽지 않다 뭐 이런 질문이 있어. 그럼 나 같은 경우에 그 다른 사람이 그러면은 이 다른 사람이라는 게 뭐 친구나 뭐 이런 걸 얘기하는 건가? 아니면은 다른 경우를 얘기하는 건가? 뭐 이런 생각이 드는 거야. 그래서 음 어떻게 보면 되게 티스러운 생각일 수도 있는데 이게 만약에 친구나 그런 사람이 아니고 정말 다른 사람, 타인 이런 개념으로 접근을 하면 내가 그 사람의 감정에 뭐 그렇게 신경을 크게 써줘야 할 상황이 있나? 이런 생각을 해. 어. 근데 친구라 그러면은 일단 이 새끼 괜찮나? 이 생각부터 하지 않나? 이 새끼 뭐, 야, 너 괜찮냐? 뭔 일 있냐? 왜 그러냐? 막 이런 생각부터 하잖아요. 약간 나는 그래요. 친구여도 그래? 알았다. 맞아, 그럴 수 있지. 친구여도 그런 사람들도 있지. 근데 나는 친구하고 친구 아닌 거하고 좀 달라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말하면 그 며칠 전에 내가 이 얘기했던 거 혹시 기억나요? 나는 식구랑 가족이랑 다르다고. 어. 식구랑 가족이랑 나에게는 범주가 다른 단어라고. 내가 이 얘기 했었던 거 며칠 전에 아마 방송하면서 얘기했었어. 나한테는 식구라는 단어랑 가족이라는 단어는 범주가 달라요. 나는 그래요. 어. 그래서 타인이라는 단어, 그러니까 다른 사람, 다른 사람 이꼴 이제 한자로 하면 타인이잖아요. 다른 사람이랑 타인이라는 단어의 범주 안에는 친구가 들어가지 않아요, 나는. 이게 가장 좀 큰 차이인 것 같아. 친구도 타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가족도 타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고. 근데 나는 가족이랑 친구는 타인의 범주에 들어가지 않아요. 어. 나는 좀 내가 정립한 단어의 뜻에서는 좀 그래. 어. 그치. 그러니까 내가 정립한 단어의 뜻이라는 거예요. 사람마다 다 다른 거니까 이거는. 그러니까 엄밀하게 따지면 타인이 맞지. 친구고 가족이고 엄밀하게 따지면 타인이긴 타인이지. 내가 아니니까. 내가 아닌 다른 사람이니까 타인이 맞기는 한데 그 뭐라 그래야 되지? 갬수성적으로 따지는 거야. 저 타인이라는 그 말을 딱 사전적으로 정의하는 거 말고 갬수성으로 따지는 거지. 갬수성으로 따지는 거지. 근데 일할 때는 완벽하게 타인이에요. 내 사람과 아닌 사람의 차이인 거지. 맞아요. 나 그 느낌이야. 내 사람은 타인이라고 나는 생각하지 않아요, 잘. 내 사람은 내 사람인 거고. 근데 이제 일의 범주로 갔다? 옆자리에 되게 친하고 나랑 쿵짝 잘 맞고 막 일 케미 막 미치고 막 회식하면 둘이 술 마시면서 막 이러는 사이야. 하지만 타인이에요. 응, 남. 응, 남. 그런 경우야. 내 케이스가 그래. 약간 좀 그래. 공과사가 확실한지. 물론 되게 친하다고 느끼기도 하고 친분도 있다고 느끼긴 해요. 근데 내 사람은 아니지. 어, 내 사람이라고 생각하진 않아요. 그분이 뭐 이제 회사를 그만두고 나와서 사업을 했어. 그래서 무슨 창업식 같은 걸 한대. 가질 수 있어요. 친하니까. 친하니까 가질 수 있지, 당연히. 가서 뭐 하고 뭐 하지. 하지만 뭐랄까, 내 사람이어서 내가 그 사람의 무언가를 막 이렇게 배려해주고 뭐 이러고 이런 거 전혀 없지. 어, 약간 그런 공사 구분이 좀 확실한 편이에요.
근데 뭐라 그래야 될까? 이런 부분을 보면은 굉장히 티스러운데 내 주변 지인들, 친구들, 가족들, 내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범주 안에서 하는 행동은 완전 F예요. 그래서 사실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인티프제라고 하는 것 같아 내가. 나는 인티프제야. I인 거는 뭐 거의 한 90% 정도 맞다고 생각해요. 어, 일하고 뭐 이제 직업적으로 사람들 앞에 서는 성격이고 그러다 보니까 E의 성향이 있긴 한데 I가 더 확실하고 N하고 J는 뭐 거의 100% 뭘 어떻게 해도 N하고 J는 바뀌지 않는 것 같고 T하고 F가 상황 따라서 왔다 갔다 하는 약간 그런 느낌? 음. 내가 딱 이렇게 구분 놓고 타인 대하는 거로 생각을 해보면 T가 맞는 것 같긴 하고 이런 구분을 짓는 것도 어떻게 보면 굉장히 T스러운 부분 아닌가? 이건 여기까진 맞고 저기까진 아니야. 약간 이렇게 확 하는 거. 저는 틱틱거리는데 해줄 거 해주는데 본인이 말 안 하면 해주지는 않는. 음, 나는 좀 그거는 또 다른 것 같아. 해줄 거 해주는데 틱틱거리지도 않아요. 해줄 거면 해주고 안 해줄 거면 안 해줘 그냥. 어, 시키면 싫어도 해주는 그런 스타일. 나는 안 해줄 건데 나한테 부탁하고 시킨다고 해도 안 해줘요. 그건 제가 못하는 일입니다. 선. 선 그어. 응, 그건 내 거 아님. 말하면서. 그런 거는 좀 확실하게 좀 선이 있는 편? 그래서 나는 기면 기고 아니면 아닌 사람이라고 내가 하는 게 기면은 확실하게 기예요 나는. 기야? 그래? 이거 해야 돼? 그럼 존나 열심히 해야지. 뭘 멍 때리고 있어? 해야 되는 거잖아. 뭘 멍 때려? 빨리 해. 약간 이런 타입이야. 어. 나 그래가지고 그런 사람 되게 좀 답답해요. 나도 제이라서 계획적인 사람이잖아요. 나도 계획적인 사람인데 일을 딱 시작을 해야 되는데 이거 일단 이렇게 하면 저렇게 하고 어떻게 해서 근데 이렇게 되면은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의 범주를 넘어가는 것 같고 막 이러면서 고민하고 있는 거 있잖아. 나 되게 싫어해. 어. 그냥 어차피 해야 되는 일이잖아. 뭐 그거 범주가 넘어가가지고 하면은 그러면은 애초에 범주가 넘어가기 때문에 우리 일이 아니야? 어차피 우리가 해서 넘기는 건데 범주가 조금 왔다 갔다 하는 것뿐이잖아. 빨리 해. 약간 이런 타입이거든. 뭘 그러고 있어. 답답해 죽겠어. 말하면서 막 약간 그런 타입. 근데 확실하게 아니야. 누가 봐도 이거 우리 일이 아니야. 근데 우리랑 좀 연관이 되어 있다고? 우리 보고 하래. 그러면 안 해. 어. 아니 그게 우리랑 나중에 뭐 이렇게 되면은 우리 쪽 일이 될 수도 있는 거고 혹은 우리 쪽 일은 아니지만 우리하고도 협의를 해야 되는 부분의 일일 수 있잖아. 근데 그렇다고 우리한테 일을 시켜? 그건 아니지. 우리 일이 아닌데 우리가 왜 해? 그럼 쳐내요 저는. 막 밑에 직원이 와가지고 베니 대리님 이거 저 누구누구 저기 쪽에서 이거 좀 해달라고. 그걸 왜 우리가 해? 그랬대 막 나중에 뭐 하면은 뭐 이렇게 돼서 우리가 개소리를 하고 있어. 그러면 바로 전화 걸어. 바로 전화 걸어가지고 이걸 왜 저희가 해요? 아니 뭐 매니저리 어쩌고 저쩌고 저쩌고 왜 말도 안 돼. 저희 바빠요. 다른 거 할 거 많아요. 안 돼요. 이러고 끊어.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어. 약간 좀 그렇게 뭔가 하는 거에 선을 확실하게 좀 긋는 스타일이어서 그런 면을 보면은 T인 것 같기는 한데 그래서 또 내 사람들한테는 그런 선이 없는 사람이라서 내가 내 사람한테는 선이 없어요. 내 사람한테는 조금 아니어도 해줄 수 있지. 약간 이런 타입이고 내 사람이라고 생각하면은 조금 뭐라 그래야지 무리하고 오바해서라도 좀 해주는 느낌이라 그래야 되나? 약간 그런 느낌 있잖아요. 가끔 그런 뭐라 그래야 되지? 회사 일은 퇴근 이후에 전화 오는 거는 안 받으려고 해요. 나는 기본적으로. 뭐 물론 그때 당시에 회사가 좀 이제 조금 그런 분위기가 형성이 돼 있어서 나도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거긴 하지만
퇴근하고 혹은 주말인데 회사에서 전화 와? 안 받아. 어, 약간 그런 느낌인 사람이에요. 근데 예를 들어서 나 일요일 날 아침마다 일 나가잖아요. 일요일 날 아침마다 일을 나가. 근데 토요일 한 밤 10시 막 이때 친구한테 전화가 왔어. 전화가 와가지고 친구가 술이 개꼴라가 돼가지고 야, 슈발, 베니, 오늘 힘들어서 술 좀 마셨어. 야, 슈발, 보고 싶다, 새끼야. 나와! 막 이래. 걔 꼬장을 부려, 이 쌍놈 새끼가. 야, 미친 새끼가 죽고 싶냐? 그러고 나가요. 어, 그러고 나가. 가가지고, 병신 술을 왜 이렇게 처마셨어? 그러면은 이제 막 이러면, 아이씨. 그러고서 같이 술 한 잔 더 해주고, 집에 데려다 주고, 그러고 이제 난 한 새벽 막 4, 5시 집에 도착해서 잠 못 자고 일 가고. 어. 내 친구한테는, 내 사람한테는 그렇게 해줄 수 있어요. 근데 내 사람이 아닌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관심이 없지. 음. 정확하게 말하면은 난 남한테 관심이 없는 사람이에요. 우리 어머니가 저한테 항상 그래요. 우리 가족들 성향 자체가 남한테 크게 관심 없는 사람들이라고 이렇게 하는 편인데, 제가 제일 심해요, 그게. 우리 집에서도. 내가 제일 심해, 그게. 그래서 어머니가 좀 너무, 그러지 좀 말라고 어머니가 그러실 정도인데, 나 진짜 남한테 관심이 진짜 없거든요. 가끔 그런 거 있잖아. 뭐 어머니는 이제 연세가 있으시고 하니까, 이제 뭐, 어머니가 누구네 애가 누구네 집 자식이 뭐라고 해가지고 했는데, 뭐 그 거기 뭐 누구가 그랬는데 뭐 이랬대 막 이렇게 어머니가 막 대박이지 않니 막 이러면서 이제 저녁 식사하면서 어머니가 그런 얘기를 하셔. 그러면은 그래요. 어 어머니가, 야 그건 넌 그렇게 뭐 이렇게 무미건조하게 그러냐고, 대박이지 않냐고 그랬더니 후, 뭐 그러라 그러지 뭐 약간 나 이러거든. 그런 거지 뭐 내 알바 말하면 어머니가 어휴 남한테 관심 없는 놈 어휴 막 이러면서 정말 관심이 없습니다. 제가 진짜 얼마나, 그러니까 여러분은 제가 이렇게 뭐라 해야지, 방송하면서 이렇게 수다 떨고 재밌게 이렇게 놀고, 그리고 여러분들한테 되게 이렇게 막 이 얘기 저 얘기 하면서 여러분들이랑 막 이렇게 오붓하게 이렇게 대화를 하고 하니까 여러분이 모르겠지만 현실 세계의 저는 타인에게 정말 관심이 없습니다. 어, 그 타인이 뭔 짓거리를 했건 뭘 했건, 네, 아주 관심이 없습니다. 어, 사람들은 다 살다 보면은 이런저런 상황을 마주하고 사는 거죠. 그 내일도 아닌데 뭐 그런 거에 크게 관심 두고 싶지 않아요. 내일 하고 살기도 바빠. 내일도 바빠 죽겠는데 무슨 뭐 남이 무슨 뭐 어쩌고 저쩌고, 관심이 없습니다. 근데 그러면은 마음이 편해. 남한테 관심 안 갖고 살면 마음에 여유가 있고요. 아주 편해요. 여러분도 그렇게 살아봐요. 남한테 관심이 없으면. 대신에 근데 그건 있지. 남한테 관심이 없는데 남들이 나한테 관심을 갖는 게 굉장히 좀 짜증나고 싫을 때가 있어요. 나도, 그러니까 물론 사람이 똑같을 수 없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냥 어느 정도 그냥 참고 이해하긴 하는데, 제발 나한테 관심 좀 안 가져줬으면 좋겠어. 제발 좀. 그만. 그만. 그냥 본인들 인생 사세요, 제발. 뭘 나한테 관심을 갖고 있어, 말하면서. 본인들 인생 살면 될 걸 가지고 괜히 나한테 관심 갖고서 귀찮게 하고 있어, 말하면서. 참 독특하고 모난 성격이야. 그럴 땐 그냥 내가 너무 칵퇴. 어, 차마 다 읽지도 못하고 침을 뱉어버렸다. 미안. 차마 다 읽지 못하겠다, 야.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어.
그 커피 마시다 뱉어가지고 좀 까무잡잡했을 텐데. 청우님 물 마시기. 애비지지. 아, 자기가 호흡해놓고 나서는 뭘 또 애비지지야. 자기가 해놓고, 응? 그냥 단순하게 생각하면 커피일 뿐이에요, 커피. 네, 그렇습니다. 목에서 소리 나는 거 봐. 들렸어, 혹시? 목이 빡빡해가지고 와다닥 와다닥 했는데 토도독 토도독 소리가 났는데 방금 마이크에는 안 들어갔나? 게임 소리에 묻혀버렸지 뭐야. 게임하고 있구나. 홍시님 무슨 게임해요? 홍시님이 요즘 하고 있는 게임은 뭔가요? 원체 그런 게 좀 있거든요. 나는 혼자 하는 게임을 원체 많이 하다 보니까 가끔 시참 할 만한 게임이 있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기는 해. 왜냐면 내가 그 시참할 만한 게임에 재미가 있어야지 내가 할 거 아니야. 본지는 파판인데 교수님 방송 보고 호기심 동해서 로아 시작했어요. 아 진짜? 로아를 시작했군. 서버는 어디? 서버 어디? 아 물론 뭐 로아는 서버가 크게 뭐 상관은 없지만 로아 재밌는데. 옛날에 카마인에 만들어둔 워로드가 있어서 그거 다시 하는 중. 아하. 카마인. 워로드 국밥이지. 든든하고 일단. 든든한 국밥 캐지. 워로드가 진짜. 고레벨 그 안쪽에는 워로드 그 뭐랄까 비율이 높아요. 워로드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고 든든하죠. 국밥이야 국밥. 풀메일이지 그쵸? 풀메일이지. 소나무 같은 취향. 굳건히 늘 푸르게 푸르게 서 있는 저 소나무를 보아라. 하지만 요즘 그 상위 티어 레이드 메타에 워로드도 그냥 반갈죽 되죠. 처맞디라면은 말 그대로 처맞고 죽죠. 가만히 냅두질 않아. 진짜 그 내가 로아를 하면서 솔직히 로아가 뭐라고 해야 될까? 음, 내가 로아를 하면서 느끼는 거는 그 전체적인 게임의 전체적인 걸 보면은 정말 재밌고 할 거 많고 내가 좋아하는 스타일의 RPG 게임이 맞는데 그 직업군에 대한 거를 보잖아요. 그러면은 정말 나랑 안 맞는 게임이긴 해요, 사실은. 나는 원래 그 RPG 게임 할 때 진성 서폿 유저였어요. 그래서 서폿을 하다가 서폿 말고 다른 캐릭터 하나 키우고 싶다, 북 캐릭터로 다른 캐릭터 키우고 싶다 하면 하는 게 탱커예요. 왜냐면 탱커도 결국에 팀원들을 케어해 줄 수 있는 역할이 되잖아요, 탱커도. 나는 약간 그런 게 좋아서 서폿이나 탱커를 하는데 일단 워로드를 보면 누가 봐도 탱커같이 생겼잖아요, 솔직히 워로드가. 탱커같이 생겼는데 이 게임엔 탱커라는 개념이 없어요. 어. 그냥 피 많은 딜러야. 그냥 피 많은 딜러야, 워로드는. 여기는. 로아는. 역할군의 경계가 너무 애매해. 맞아요. 그냥 딜러예요. 그러니까 로아는 솔직히 말하면은 바드 홀리나이트 도화가 이 세 개 서포 캐릭터 제외한 나머지 모든 캐릭터가 그냥 다 딜러예요. 근데 딜러는 방식이 다를 뿐이야, 그냥. 어. 역할군, 그러니까 롤 플레잉 게임이잖아요, RPG가. 롤 플레잉 게임인데 롤이 되게 흐리멍텅해요. 흐리멍텅해. 그리고 그 캐릭터 디자인과 밸런싱을 담당하는 팀들이
서포트 혐오가 있는 게 분명해요, 로아는. 서폿을 정말 싫어하는 사람들이 그래도 RPG니까 서폿은 있어야지 하고 만든 느낌이야. 그러니까 뭐 잘못되진 않았어요. 서폿으로서의 역할은 확실히 있어요. 잘 알고 있고, 그러니까 못 만들었다라는 게 아닌데, 그러니까 뭐라 그래야 되지? 다른 게임들에도 물론 있는 문제점이기는 해요. 다른 게임은 이런 문제가 없다라는 건 아닌데, 다른 게임들에서는 그 문제점을 해결하려고 다양한 노력을 하고, 혹은 로아에 비하면 그 문제점들이 많이 희소되었어요. 그러니까 해소되었다라고 표현하는 게 더 맞겠다. 원래 있었으니까 해소가 되었어요. 근데 로아는 해소할 생각도 없고, 일단 해소할 생각이 없어 보여요. 저희가 보기에는 해소할 생각이 없어 보이고, 아니 뭐 그래요. 그래서 솔직히 제가 로아 하면서 뭐 요즘 제가 로아 레이드 방송 할 때 보면은 여러분들 보면 아시겠지만, 제가 지금 도화가 키우고 있는 거 말고 다 딜러잖아요. 거의 대부분 퓨어 딜러들 위주로 키우고 있거든요, 로아에서. 그 이유가 그거예요. 서폿은 했는데 일단 내가 서폿을 해서 이 게임이 진짜 잘 풀렸다라는 느낌도 잘 못 받고, 서폿이 본캐다 보니까 어쨌든 레벨도 제일 높고 제일 많이 키우곤 있는데 키웠다라는 보람도 없어요. 어, 보람도 없어. 그리고 아까 말했듯이 역할군에 그게 적어서 그냥 다 같이 딜러이다 보니까, 기왕 딜러 할 거면은 퓨어 딜러 해가지고 딜뽕에 취해버리지 뭐, 약간 이런 느낌이에요. 어. 물론 완전 미친 듯이 딜 고점이 높은 캐릭터보다는 내가 재밌고 내 손에 잘 맞는 딜러들을 하긴 하는데, 일단 워로드 안 하죠. 네, 워로드는 안 해요. 그리고 그나마 제가 원래 둔기 좋아하고 중장비 좋아하거든요. 디트 하는 게 맞는데 디트도 잘 안 해요. 그러니까 디트도 안 키워요. 나중에 키워보고 싶다라는 생각은 하긴 하는데, 어, 아무튼 뭐 디트도 안 하고, 아무튼 그래요. 솔직히 로아는 좀, 나는 그건 있어. 서폿한테 성장 체감 좀 시켜줬으면 좋겠어요. 진심. 이게 모든 RPG 게임에서 항상 있는 문제점이긴 해요. 서폿이 성장하는 체감이 없어요라고. 근데 로아는 그거를 해결할 의지가 없어 보여요. 그냥 캐릭터 디자인 팀과 밸런싱 팀이 서폿을 하는 사람이 없는 것 같아. 그냥 보면은 서폿이 뭐 서폿이 왜? 약간 이런 느낌. 어. 그래서 로아의 팽배한 그, 뭐라 그래야 되지? 서폿 혐오에 대한 그거에 굉장히 불만이 많은 사람이긴 해요. 솔직히 말하면. 그리고 심지어 그런 분위기 때문에 서폿이 취업이 잘 되고 막 이러니까 딜러 본캐이신 분들이 서폿을 부캐로 키우는 경우들이 많단 말이죠. 바드나 이렇게 도화가 같은 경우 많이 키워요. 꽤. 그 사람들 때문에 나도 혐오에 걸리고 있어. 어, 저렇게 서폿하는 사람들 때문에 서폿이 욕을 먹잖아. 젠장 막 이러면서. 진성 서폿 유저들은 저 사람들 때문에 괜히 서폿 혐오하는 사람들 만들어놔서 욕 먹고. 어, 약간 그런, 로아가 좀 그런 분위기가 있어요. 서포트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그게 너무 심해요. 그러니까 막 그런 거야. 서폿이 솔직히 그건 있어. 탱커나 서폿 직군이 어떤 RPG 게임에서도 레이드 갈 때 황족 취급받잖아요. 일단 구하기 어려우니까, 특히 서포터 같은 경우에. 근데 그거는 딜러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일 뿐이잖아요. 본인들이 서폿을 안 했기 때문에 그만큼 서폿이 적은 거잖아. 고해 안녕, 오랜만. 들어자리 않고 고해 오랜만. 그러니까 본인들이 서폿을 안 했기 때문에 서폿이 적은 거잖아. 근데 본인들이 그래서 이 서폿 혐오감이 차오르는 행동들을 이제 서폿 부캐를 키우면서 한단 말이에요. 막 되게
뭐라 그래야 되지? 그 스펙 굉장히 낮게 들어가고 막 그러면서 그러다 보니까 좀 서포트 혐오가 차오르는 그 분위기를 좀 서포트 진성 서포트 유저들은 해소하고 싶어 해요. 그러면은 밸런싱 팀에서 무언가를 해줘야 되는데 이놈의 밸런싱 팀은 그걸 하질 않아요. 왜? 뭐가 불만인데? 니들은 도대체 왜 뭐가 불만이야? 막 이러고 있어 밸런싱 팀이. 어, 화가 나 정말. 니들 레이드도 잘 가고 뭐 어쩌고 저쩌고 그 니들이 하도 뭐라 그래서 이것도 해주고 저것도 해주잖아. 근데 뭐가 그렇게 불만이야? 약간 이런 분위기야. 근데 우리가 해달라는 건 그거 아니잖아. 오죽하면 MVP 창에 지들이 하도 처맞디를 해가지고 우리가 막 쉴드 씌워주고 힐 해주고 막 이런 거가 너무 많아서 수호자 막 이런 거, 태양의 수호자 막 이런 걸로 MVP 창에 서폿이 뜨면은 서폿이 눈치 없이 MVP 창에 뜬다고 욕을 먹잖아. 그래가지고 그게 서폿들이 아니 이런 걸로 MVP 주지 말고 좀 뭔가 내가 얼마나 이 레이드에 기여를 했는지 좀 알 수 있게 좀 해줬으면 좋겠다 이랬더니만 추가해 준 게 그 조력자야. 그 조력자가 처음에는 뭔가 좋은데 잘 뜰 것 같은데 뭐 뭔가 내가 되게 진짜로 이 레이드에 기여를 한 느낌인데 이름만 보고는 그랬다. 근데 결국에 그거 뭐냐면은 딜 버프를 얼마 내가 딜 버프 줘서 우리 파티원들이 얼마나 딜을 많이 넣냐야. 그러니까 딜뽕 타이밍 때 얼마나 딜 버프 잘 줬냐야. 그게 뭐야? 스트레스. 아 진짜. 그래서 약간 숙련된 서포터가 레이드 가면은 그러니까 이제 로아에서 밑줄 잔혈이라 그러죠. 잔혹한 혈투사에 밑줄 쳐져 있는 사람. 밑줄 잔혈 있는 숙련팟에서 딱 그래. 밑줄 잔혈 있는 사람이 MVP 먹었으면은 나머지 가족 사진에 그 밑줄 잔혈 있는 사람 파티의 서포터가 찬란한 조력자로 떠 있어. 숙련 파티다 보니까 이 타이밍에 딜몰이 하지. 오케이 이 타이밍에 아껴놨다가 딱 딜증 빵 이러면은 이 사람이 그만큼 딜을 많이 넣으니까 내가 찬란한 조력자로 떨 뿐이야 그냥. 이게 내가 잘해서 뜬 거야? 저 사람이 잘해서 뜬 거잖아. 뒷목 땡겨 막 이러면서 막 뒷목 땡긴다 진짜. 그렇습니다. 솔직히 이런 부분만 보면은 제가 로아를 막 그렇게 막 엄청 재밌게 하고 있는 것 같지는 않아요. 근데 다른 부분들 그리고 전체적인 부분들 그런 부분에서 마음에 드는 부분이 많아서 로아를 지금 항상 하고 있는 거고, 그리고 이제 로아 덕분에 딜러들을 이렇게 해보다 보니까 왜 사람들이 딜러가 재밌다고 하는지도 충분히 이해가 가는 거야. 막 예전에는 막 아니 굳이 뭐 잔열 안 떠도 뭐 괜찮지 않아? 이랬는데 나도 모르게 어느샌가 딜러로 가면은 잔열 나와야 돼 으악 막 이러고서 막 제일 센 스킬 박았어. 뭐 블레이드로 버스트 박았는데 막 크리가 안 터져? 으악 우리 파티 치적 어디 갔냐? 막 이러고. 그래서 사람들이 딜러를 하면서 이렇게 되는 이유가 있었구나. 그렇구나. 그러다가 내가 막 잔열이 떴어. 그러면은 보람차. 너무 기분이 좋아. 막 예스 잔열 떴다. 딜 겁나 잘했다. 막 이러면서 막 괜히 좀 그래요. 예. 그래서 요즘은 로아 하면서 이래서 딜러 하는구나 하기도 하고 딜러의 재미가 뭔지 좀 알게 되기도 했어요. RPG 게임 하면서 나 딜러 캐릭터를 하는 것 자체가 이게 처음이에요. 어. 옛날에 다른 RPG 게임들에서는, 그러니까 특히 MMORPG 게임이죠. 이런 레이드가 있고 이런 장르의 MMORPG 게임 장르에서 딜러를 해본 것 자체가 사실 처음이야. 항상 서포트 아니면은 음, 탱커 그렇게 했었거든요. 그래가지고
탱커 좋죠. 탱커 재밌어요. 음. 저는 탱커도 꽤 좋아하는 편입니다. 뭔가 딱, 그러니까 탱커도 되게 좋아하고 가장 좋아하는 거는 사실은 회피형 탱커라고 해야 되나? 그 예를 들면은 블레이드 앤 소울이라는 그 MMORPG 게임이 있잖아요. 블레이드 앤 소울을 제가 한창 했었을 때 블레이드 앤 소울이 그거예요. 서폿이 없고 일단 서폿이 없어. 서폿이라는 직군 자체가 없어요. 블레이드 앤 소울에는. 그리고 퓨어 탱커도 없어요. 거기도 어떻게 보면은 다 같이 딜러야. 너도 나도 모두가 딜러인데 어 탱커 역할을 할 수 있는 캐릭터들이 몇 개가 있었어요. 근데 그게 내가 튼튼하게 국밥 같은 든든한 탱커를 하는 게 아니고 킹냥이, 그러니까 어떤 소환수를 뽑아서 소환수한테 탱킹을 시킨다거나, 혹은 이제 내가 했던 게 권사였는데 권사처럼 회피형 탱커, 회피형 탱커였어. 그러니까 상대 기술을 받아치고 흘리고 내가 피하면서 어그로를 끄는 탱커. 그거 되게 재미있게 했었어요. 그래서 이런 류의 탱딜러면은 진짜 재밌다라고 생각했었고, 그리고 역사도 있죠. 블레이드 앤 소울의 역사도 있는데, 역사도 사실 막는다, 탱킹한다라는 느낌보다는, 역사도 솔직히 말하면은 살을 주고 뼈를 친다? 약간 이런 느낌? 살을 주고 뼈를 친다라는 느낌? 근데 역사가 그렇잖아요. 내 피에 반을 주고 너의 두개골을 쪼개버리겠다. 약간 이런 느낌이니까 역사가. 어, 탱커는 있다면 있는데 뭐랄까, 일단 힐러가 없다 보니까 좀 완벽하게 이렇게 맞으면서 할 수 있는 캐릭터는 별로 없죠. 그 불소가 전 되게 재밌었어. 빡센 컨트롤이 적성에 약간 그런 느낌도 있어요. 그럼 보면은 사실 내가 소울류도 좋아하고 로그라이크, 메트로베니아 이런 거 좋아하는 거 보면은, 그러니까 엄청 막 화려한 그런 액션보다는 피하고 때리고 이런 거 자체를 좋아하는 것 같아요. 맞받아치고 얘가 때리는 스킬을 내가 하이퍼 아머 같은 거로 씹고 때리고, 약간 이런 거. 몬헌도 약간 그런 느낌이고. 참 약간 빡센 거 좋아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불소할 때 권사가 진짜 재밌었어요. 저는 권사 정말 열심히 했었어. 처음에는 검사를 했었거든요. 처음에 검사를 했는데 검사가 그때 조금 밸런스가 좀 안 맞기도 했고, 그래서 검사 같은 경우에 트딩탱탱 트딩탱탱 막 이러면서 막그 저길 봐, 저길 봐, 검으로 때리지 못하고 맞기만 하는 찐따 새끼가 저기 있다 이러면서 막 몬스터들이 막 우와 이러고 때리면 티딩탱탱 티딩탱탱 이러고 있었거든요. 검사가 처음에 그랬었어가지고, 아 검사 못해 먹겠다. 그 또 때마침 친구들이 야 우리랑 같은 서버에서 하자, 처음부터 다시 해도 우리가 다 도와줄게 이래가지고, 그래 그럼 글로 갈게 하고서 옮기면서 권사를 다시 처음부터 키웠거든요. 근데 권사가 딱 내 스타일에 그때 맞았었지. 너무 재밌었어. 회피형 탱커. 막 그러니까 불소에 그게 있어서, 불소가 아까 말한 대로 힐러가 없으니까 그 무적 스킬이 좀 많았어요. 근데 그 무적 스킬 면역 효과가 있는 스킬이 제일 많은 캐릭터가 권사였고, 그래서 혼자서 보스한테 딱 붙어가지고 보스가 때리는 거 다 무적 효과로 씹으면서 막 나는 때리고, 그리고 이거는 때릴 수 없다, 스킬 뭐 쿨도 다 돌았어 그러면 회피기도 4개인가 있었어. 좌우로 이거 뭐라 그래야지, 스웨잉 하듯이 이렇게 좌우로 움직이는 거. 그리고 백스텝. 그리고 또 뭐였지, 뭐 하나 또 이렇게 회피형 무적기 같은 거가 또 있고, 때리는 무적기하고 회피형 무적기가 되게 많았던 게 권사였었거든요. 그래서 그게 나는 되게 재밌었던 것 같아. 권사 하면서 불소 자체가 그래서 재밌었어요. 힐러가 없었음에도, 서포터 포지션이 없었음에도 되게 재밌게 했었어. 그리고 룩달 게임 좋아해가지고 룩달 하기도 참 좋았고.
모든 게임의 최종 콘텐츠 맞아요. 예쁘게 꾸미는 게 최고 아니겠습니까? 스펙의 최종은 예쁘게 꾸미는 것이에요. 내 캐릭터가 예뻐? 게임 할 맛이 나면서 스펙이 올라가는 거예요. 로아도 어떻게 보면 그런 부분에 있어서 약간 룩덕질할 요소들이 좀 있어가지고 좀 좋기는 해. 음, 아바타가 옛날에는 구데기 같았는데 요즘은 예쁜 것도 많이 나오고, 음, 염색도 있고, 캐릭터 커스터마이징도 굉장히 예쁘게 잘 뽑히고, 그러다 보니까 룩덕질하는 맛이 있죠. 어느새 10시가 넘었네요. 화장실을 갔다가 와서 이제 오늘의 또 메인 컨텐츠, 네, 데몬즈 소울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잠깐 화장실 갔다 올 테니까 기다려 주시면 다녀올게요. 스트레칭 일단 하고 갔다 올게요. 그러면 이야. 오케이. 자, 그럼 다녀오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다녀올게요. 다녀왔습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오늘 메인 컨텐츠인 데몬즈 소울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플스를 켰고요. 좋습니다. 오늘이 이제 4-2 지역을 갈 차례죠. 오늘 좀 빨리 끝나면은 5-2도 가볼까?